지금 중국이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 비자 면제 해주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계속 좀 네.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세금 환급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뭐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 비자 푼 걸 되게 강조해서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동시에 푼 나라들이 열 몇 개 국가였어요. 열 몇 개 국가.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있었던 건데 한국 언론은 마치 한국만 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일본 포함해서 열 몇 개 국가들, 돈 쓸 만한 국가들이 다 비자 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중국도 맞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돈 쓸 수 있냐. 근데 잘 나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 옆에 있는 나라가 돈도 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왔어야지. 저 멀리서 온다는 건 어려우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여행사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가깝고 단기에 바로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사에서 나온 패키지 여행 가격들 보니까 이렇게 싸. 뭐 30만 원, 40만 원. 엄청 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진짜 엄청 간대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국가 가나 그 세금 환급 나오면서 공항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이 세금 환급 포함해서 모든 걸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들어가서 또 서비스나 모든 걸 개선해서 오게 함으로써 외국인 소비를 지금 한 0.5%밖에 안 되는데 소비에서 지금 한 3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 확대의 단기에 조금 뭐라고 해야지?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완전 소비로 중국 내수 주도 성향으로 가게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소비가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럼 200위안만 써도 환급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세한 건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쓰면 어느 정도 원래 환급해준다. 옛날에 500위안 이랬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낮게 하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큰 돈 부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죠. 와서 예, 풀을 높여주는 거죠. 풀을 높여주는. 그래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싸고 뭐 해가지고 장가게 왜 한 번 갔다 오시지 그래요? 제가 저 중국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중국의 경제 정치라든가 이 부정적인 영상을 많이 해서 갔다가 무서워서 못 올까봐. 정말. 갔다가 못 올까봐. 저는 이렇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깜짝 놀라 그럴 때 놀래요. 오히려 정작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왜 안전하다고 보냐면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간 쓸개를 빼서 파냐고, 눈을 빼서 파냐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있어. 한국에 와서 그런 질문 너무 받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영화 있잖아. 청년경찰 무슨 황해 막 이런 이상한 영화. 중국에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그렇지. 중국은 막 간쓸게 다 빼서 파냐, 그러니까 눈 빼서 파냐. 사람의 인체를 갖다 약재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막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러냐 해서 저는 처음 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중국이 되게 안전하고 해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중국이 안전하다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냐면 중국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 같이 죽어요. 사형제도. 네. 그러니까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대가가 엄청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재범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범죄를 지른다는 즉시 내가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까 안 지르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범죄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처벌이 약해서. 약하니까. 지금 그 테라루나 사태 이렇게 권도영이 왜 한국에 와서 재판받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150년이잖아요. 미국도 법률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근데 한국이 너무 약하니까 한국 와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어놓은 게. 그러면 형기만 짧으면 조금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실제로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면 이게 법규가 세지 않은 나라가 실제로 위험해. 왜냐면 이게 범죄를 저질러도 유럽이 그렇게 그렇잖아.
유럽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럽이 그러니까 도둑이. 거기 사람 그때 연쇄살인 대낮에. 해도 대낮에. 연쇄살인 해도 10년도 안 사는 것 같던데. 결국 대낮에 거기는 물건을 정말 꼭 안고 다니지 않은 이상은 다 채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 어서 나이 있으니까 뭐 밤에 회식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젊었을 때는 막 새벽 3시, 4시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뭐 갈수록 다 빼서 파는 나라로 말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보다도 뭐가 무서운 우리가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러저런 거 아, 뭔가 간첩법. 정치적인 정치적- 이유로 아. 정치적인 이유로 갖다가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 이렇게 될까봐에 오케이, 대한 오케이. 이게 이제 외국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누구 그 뭐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뭐 그런 뭐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도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도? 얼마 전에 트럼프 단톡방에서 트럼프 욕했다고 공항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는 나왔죠. 예,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방가처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두 나라가 패권 싸움하니까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극자로 극렬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정치적 피해자. 근데 정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인플루언서시고 이렇게 이것도 되게 큰 언론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 코끼리에 안유하는 코끼리의 꼬리만 말할 수 있어요. 안유하는. 또 다른 전문가는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중국이라고 코에 말할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임 대표님이 다른 데는 몰라도 상하이는 한번 가보세요. 상하에. 거기는 당연히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은 가보고 싶어요. 결국 금방 가요. 비행기 한 2시간 다 아니 안 걸려요. 그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 중국의 어머니들이 좋아할 인상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싶어. 중국 딸 주고 싶어하는. 아니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남자를 다 좋아해요.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그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방간처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공동부유. 공동부요. 오케이. 공동부유. 네. 사실 공동부유라는 그 정책 때문에 중국의 여러 대형 기업들이 헤매다가 그게 풀어지는 듯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경제인들,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든가 이러저런 것들로 해서 그걸 신호로 보고 그게 증시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관광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것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긴 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하는 그 의료 개혁,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부동산 포함해서 실제는 길게 보면 다 공동부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 있는 말 정도에서는 확실한 거는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는 거를 너무 역사적으로 인지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산당 정책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미국 자본주의를 스터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부유는 안 변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딥시크가 시작으로 중국 AI가 이렇게 미국 혁신 생태계 도전장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독점하다가 중국도 할 수 있네? 이 자신감이 중국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중국도 혁신은 미국 일이고 우리는 응용과 모방하는 나라다. 이래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과학기술 패배주의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거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응용 모방만 잘하면 된다. 이랬는데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이 그때 리커창 총리 때 인터넷 플러스 원 그 정책 할 때처럼 그때 막 창업이 난리 났거든요. 그
리커창 총리할 때 인터넷 플러스 원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창업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지금 또 그 바람이 불어서 AI 플러스 원 창업이 그래서 이제 중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 바람이 지금 막 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럴 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왜냐면 중국이 아까 실업률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통해서 니네가 좀 한번 세계적인 혁신에 좀 도전을 해봐. 이런 자신감을 줄 필요가 엄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윈은 좀 상징적인 존재예요. 중국에서 어떤 민영 기업의 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마윈. 그다음에 그때 량원펑 만나서 직접 만나서 경례해주고 이런 걸 그때 회의하는 모습으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젊은 애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혁신 자신감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난리 났어요.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서 그거 이번에 뉴스 보죠. CATL 그 배터리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CATL 배터리. 예. 완전 그리고 그 걔네들이 그 배터리 충전해서 5분만 하면 막 1500km 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변화가 중국 정부로부터 밑에까지 똑같이 그게 한 줄기로 이래 내려오는데 혁신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붙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거기에 중국 자본이 첨단 산업 엄청나게 가요. 그러면 뭔가는 만들어내겠죠. 그게 사람, 돈과 사람의 몰리니. 인재 몰리니까. 그리고 중국은 또 무슨 정책 잘하냐면 세계적에서 최고 인재를 모셔오는 걸 정말 잘해요. 중국 정부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거기에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 주면서 모셔와요. 근데 최고의 과학자를 모셔와요. 거기에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가 그거예요. 과학기술 혁신,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바람이 지금 불어왔잖아요. 딥시크 계기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당정군, 그리고 민간 똘똘 뭉쳐서 지금 가는 게 그 영역입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